안녕하십니까. 여한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시설이 좋네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시설에 놀랬고요. 또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 또 학생들이 오신 경험이 제가 전에 경북 구미 설명회 갔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나고요. 예. 교육청에서 일단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위에도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위에는 요 화면만 보이시는데 되게 시야가 답답하실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입시 설명회는 2015년부터 EBS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처음 울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경북 영주에 또 가게 되고요. 오늘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뭐 여기 재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좀 대상을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 한번 고3 손 들어볼까요? 예. 네, 고3 표정 가장 어두운 친구들이 고3라고 보면 되겠죠? 예, 내려주시고요. 예. 자, 조금 여유 있는 고2 있나요? 고2. 여기 고2가 별로 없네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들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고1 있나요? 고1? 더 높게 들어보세요. 고1. 학생이에요. 학부모 말고요. 학부모님 말고요. 학생. 위에도 보겠습니다. 저 보이세요? 예, 표정 좀 밝게 해주시고요. 예, 그래야 저도 이야기를 편하게 하죠. 어떤 이야기든 길어지면 피곤해지니까요. 저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KTX 열차 시간이 있어서 예, 예, 이렇게 좀 편하게 의자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나가시네요. 예, 중3도 있나요? 중3? 중3은 없어요? 중3 학생입니까? 예, 훌륭합니다. 끌려 나온 건 아니죠? 진짜야. 훌륭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고3 대상으로 홍보가 됐는지 몰라도 요새 트렌드는 그래요. 굉장히 일찍부터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고2, 고1 학생, 학부모,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제는 학생들이 오셔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다음에 혹시 또 울산에서 뭐 EBS든 어디든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1학년, 2학년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학생들 좀 와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어쨌든 포커스는 고3이지만 이 듣다 보면은 2학년 때 이걸 좀 알았으면 내지는 1학년 때 알았으면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입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고3 늦었다고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2학년, 1학년 좀 미리미리 입시에 대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애가 초등학생인데 입시를 많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관심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관심을 조금씩 갖는 게 어때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려면 입시에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오셔서 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교 가셔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저는 잘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진짜 알아서 해버리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서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다. 어떤 거에 좀 재주가 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임들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고3 담임할 때 그런 걸 듣고 싶어 했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혼란스러운 입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제 교육부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고3이니까 고3들은 할 게 제일 밑에 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고3들은 할 게 제일 밑에 거밖에 없는데 4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5월 초라고 일단 달력에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예, 달력에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성적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기의 성적을 좀 확인해서
내가 수시에서 6개 쓰는데 어떤 대학을 쓸까 한 뭐 맥시멈 10개 정도를 한번 추려보세요. 10개 정도 추려서 5월 초에 그 학교 입시란에 들어가셔서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서 출력하셔가지고 학부모님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학생도 형광펜 치면서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확정판이에요. 몇 명 뽑는다라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대학이요. 대학이 발표하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고2 친구들 있으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요. 요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 가시면은 거의 확정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학년들은 이제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입시에 대한 안내, 조금씩 이제 학년이 입시에 가까울수록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고3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4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4월 말에 계속 들어가 보시면서 왜 안 올라왔어 이러지 마시고 5월 1일 날 들어가세요. 5월 1일 날 들어가시면 모든 대학 홈페이지에 확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2019년도죠. 그럼 몇 학년도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 와, 대학생 좋죠. 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겁니다. 절망을 가지고 함께하면 안 돼요. 예. 단어 음절 하나 차이인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절망을 가지고 앉아 있는 친구는 저는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모님들은 아세요.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이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꼭 들어가셔서 10개 정도를 한번 추려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사교육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서울권에 있는 대치동 뭐 그런 쪽에 사교육 잘 받는 애들만 대학 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잘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대학이 올해 입시제도 했으면 그 입시제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전형 자료들, 예를 들면 논술이라면 논술 문제, 출제 의도, 채점 근거, 면접이라면 어떤 문제들 물어봤는지 그런 것들을 오픈하게 이렇게 법제화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3월 말까지니까 이것도 언제 들어가 보시면 돼요. 4월 1일 날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들어가 보시면 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2020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시는 거고요. 네, 이 자료는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학교,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유용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자료 많이 이용하니까요.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면접 지도하시고 논술 지도하실 때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요 일정인데요. 달력에 잘 체크해 놓으시는데 일단 학생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했던 활동들을 이제 기록해서 대학에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혹시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를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했던 자율동아리라든지 했던 정규동아리를 좀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 경기도인데 일반고인데요. 우리 학생들 고3 올라가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많은 학교들이 동아리 정리했을 거예요. 기존에 제가 했던 동아리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 다른 동아리로 나갔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활동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5학기예요. 5학기에 활동을 가지고 대학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3학년 1학기 때 입시에 무게중심을 주고 수능 공부나 내신 공부하는 건 알겠지만 봉사활동도 전혀 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전혀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여러분 상관없겠죠. 수능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2월 19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입니다. 21시 9시까지 전화 갈 수 있어요. 문자 갈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 전화가 안 오지? 기계 이상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켜놓으시고 확인 잘 해주시고요. 수시 미등록 등록 마감 요 날짜도 중요합니다. 등록 놓쳐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했는데 등록 못하시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정시학생부 기준일은 여기고요.
그래서 정시도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도 많이 챙겨 보십니다. 내년 2020년 1월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입시 원서 접수한다고 12월 말에 이제 학교 가실 수 있겠고요. 정시 합격자 발표 2월 초입니다. 등록 기간 여기도 똑같아요. 일정이 거의 똑같죠. 미등록 중학교 통보 마감 9시 여기까지 이제 등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어쩌면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다 이제 아는 내용인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학부모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대학이 뽑아야 될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일부 대학의 일부 과에서 추가 모집이 있는데 모든 대학에 모든 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시에서도 내가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정시에서도 내가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합까지 다 기다렸지만 안 됐습니다. 재수를 하진 않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 이 추가 모집을 보셔야 됩니다. 대교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2019학년도죠, 그죠? 2019학년도 자료, 가장 최신 자료를 봤더니 이런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역에서 단국대, 숭실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제가 선호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역 거점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실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울의 상위 뭐 11개 대학, 뭐 15개 대학, 17개 대학에 가지 않을 바에는 나는 뭐 지역 거점 대학을 가겠다. 저희 학교에 이제 계신 선생님 중에 여기 성산고등학교라고 있나요? 성신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나오신 두 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울산 고등학생들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 어디를 많이 갑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답니다. 어딘가요? 경북대인가 경상대인가요? 예. 학생들이 이제 선호할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애는 뭐 이 정도 대학이 아니면은 굳이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통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나 뭐 서울 아이들은 단국대, 숭실대, 인하대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갈 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재수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보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추가 모집도 기회니까 챙겨 보시라는 거고요. 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추가 모집도 있다라는 정보도 좀 안내해 주십사 알려드렸습니다.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는 이제 가나다군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좀 졸리신가요? 아니시죠? 가까운 데에서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졸린 목소리는 아닌데 네.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하시면 2007년도 수시가 51.5% 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수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2007년도에 51.5%로 정시보다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2020학년도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정시가 조금 늘었어요. 정시가 좀 늘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정시가 3.4% 올랐습니다. 근데 뭐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정시가 늘어났다라는 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안 되는 이제 수능만을 가지고 준비하는 특히 이제 N수생들, 재수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종합전형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정시가 늘어났다고 해서 종합전형의 인원이 정시로 옮겨간 건 아닙니다. 종합전형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논술전형의 3.4%가 정시로 옮겨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1학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논술은 계속 축소될 겁니다. 논술을 바라보면서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긋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줄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입시는 더 간단해질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흐름 또 2021학년도 22학년도 발표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가겠다. 논술 그런 거 다 이제 배제하겠다. 그리고 수능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둘째 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논술은 줄고 정시가 좀 붙은 거지 종합전형이 준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뭐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다 그 자료집 있죠? 예, 자료집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자료집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집에 가셔서 직접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 하나만 더 보면요. 요 밑에 게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좀 더 보기 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네. 이건 내신을 뽑는 겁니다. 극강의 내신의 소유자들. 그들만의 리그. 그들 하라 그래요. 별로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정시가 있고요. 논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맨날 입시 설명할 때마다 학부모님께 이제 설명드리는 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많이 들어보셨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이가 수시에 유리한가 정시에 유리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또 나눠지거든요. 학생부 교과에 유리한가 정합에 유리한가 정시에 유리한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극강의 내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면 사실 학생부 교과 42.4%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학생부 종합 정시인데 나에게 학생부 종합도 의미가 없다면, 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오히려 정시가 가장 큰 볼륨인 겁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시거든요. 수시가 아무리 70% 넘는다고 해도 내 아이한테는, 나한테는 수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표상으로 70% 넘는다고 해서 수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입시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놓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제일 유리한 건 뭘까? 우리 아이한테 제일 유리한 게 학생부 종합인가? 정시인가? 논술인가? 그거에 맞게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무게중심을 주셔야 되겠죠. 어디에 내가 더 공부를 치중해야 될지, 수능 최전지 아니면 그냥 정시에 원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솔깃하실 거예요. 수능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데 수능 최저가 이렇게 많아?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이렇게 많아? 상위 17개 대학이라고 제가 지금 뽑아놨는데 어떤 대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 17개 대학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대, 권동홍숙 다 말해버렸네요. 이런 대학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은 이만큼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이만큼입니다. 68.1%나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수능 최저 없이 뽑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솔깃할 수 있죠. 논술 전형은 6,999명. 물론 이 정원은 정원 내 전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든지 기회균등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것까지 넣게 되면 더 인원은 증가하죠. 이 정도의 인원인데 30.6% 논술인데 여기에도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도 5,313명을 뽑는데 26.2%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해 보니까 54%가 최저가 없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보고 수능 나 약한데 공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수시 모집 즈음 돼서 9월 달에 됐을 때 내가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 써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최저를 못 맞추겠어. 그럼 난 정시가 아니라 최저가 없는 것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고려하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종은 14개 대학이 이 정도의 인원을 최저 없이 뽑습니다. 다 좀 관심 있는 대학들이 많죠. 논술도 이러한 대학들이 최저 없이 뽑고요. 교과 전형도 이러한 대학들의 이 정도의 인원. 물론 이 인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는 아직 3월이잖아요. 그렇죠. 5월 초가 돼야 확정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정확해질 겁니다. 이번에는요. 상위 17대학을 봤으면요. 이번에는 또 우리 학생들 자연계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의대를 좀 보겠습니다. 의대가 전국에 37개가 있습니다. 많죠.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메이저 의대, 여기도 뭐 울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의대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의사가 꿈이라면 뭐 의대에 진학해서 졸업하시면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37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학종, 논술, 교과, 특기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인원인데요.
네, 수능 미적용이 역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가 나에게 버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자료만 좀 보여드리면 뭐 경상대가 4명, 7명 이건 뭐냐면 4명은 일반 전형이라 전국 학생들 다 뽑는 거고요. 요 7명 뒤에 있는 숫자는 이건 지역 인재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쿼터를 주는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으려고. 잘 아시죠? 계명대학교도 이제 4명은 전국 아이들 다 모집하겠다는 얘기고 이 6명은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관심 있는 대학 뭐 순천향대도 그렇고요. 네. 인제대학교도 굉장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의대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치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치대가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나는 치과가 제일 가기 싫으니까 치대는 안 보낼래. 뭐 이런 마음이시겠죠. 강릉 원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 부산, 경북, 단국, 경희, 연세, 서울. 11개 대학의 치과대학이 있고요. 역시 이제 이 정도의 비율로 수능 최저 미적용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연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연대 치대가 16명이 최저가 없습니다. 연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시에. 연대는 수시에 최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연대는 일단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을 많이 학생들이 갖더라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연대를 왜 좋아하니? 그냥 이름이 좋아요. 뭐 그런 친구도 있지만 수능 최저가 다 없잖아요. 그 친구들도 입시를 아는 친구죠. 그 정도는 얘기해야죠. 너 연대 왜 갈래? 그냥 거기가 좋아요.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포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한의대도 준비해봤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의대 보시면 한의대가 12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네, 한의대, 한의학과 관련된 대학이 12개 대학. 가까이 부산대학도 있고요. 12개 대학. 읽지 않겠습니다.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학종으로 5개 대학이 이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엔 수의대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의치한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의치한수.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의치한 이렇게 부르는데 의치한수. 수의과도 요새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10개 대학을 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이제 국립대학이고요. 건국대학만 사립대학입니다. 수의대는요 전부 다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만 이러한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다. 여기 이제 가로 아까 슬래시가 말씀드렸죠? 네, 앞에 거는 일반이고요. 뒤에 거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이건 거기 자료집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1개 대학의 전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고요. 수능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교과 없습니다. 논술 없습니다. 연대는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논술 있고요. 뭐 실기, 뭐 특기 자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서영고 3개 이제 가장 탑3 대학 중에는 가장 정시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많은 게 연대고요. 고대는 서울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거의 이제 논술이 없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로는 고대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개씩만 묶어볼까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보시면은 한양대학교만 교과가 있고요. 이 2개 대학은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의 어떠한 수시는 그렇죠.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달 이제 상위권 대학을 쓰시려면 이제 종합 전형을 쓰셔야 그만큼 합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준 인원이 이제 수능으로 옮겨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외대와 시립대는 있는데요. 이제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게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고요. 한국외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최저가 있다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최저를 맞추면 일단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저 있는 전형을 써라. 그러면 훨씬 더 낮은 경쟁률 속에서 합격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수시에서 가장 볼륨이 컸던 게 교과 전형이긴 하나, 그건 전국 4년제 198개 대학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종합 전형이 가장 많고 2등이 정시입니다. 네. 첫 번째가 종합, 두 번째가 수능, 세 번째가 논술, 네 번째가 그들만의 리그 교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시거나 슬퍼하시지 마십시오. 쓸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반에서 뭐 한두 명 쓸까 말까인데 그 아이들이 교과를 쓰지 않습니다. 교과로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1인데, 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2등 정도는 지역 균형으로 이제 서울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대를 안 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대학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놓고 보면요. 서울대는 작년과 거의 뭐 뽑는 인원도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서울대학을 특징을 보면은 서울대학은 지역 균형에 최저가 있습니다. 세계 2등급이죠. 지역 균형은 각 학교마다 전교 1등, 2등이 있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인문에서 2명 써도 되고 자연에서 2명 써도 되죠. 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서류 100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단계에서 2배수 뽑고 그 다음에 면접 구술 50에 1단계 점수 50으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울대를 이야기할 때 물론 지역 균형은 거의 교과 전형에 준합니다. 내신이 극강인 아이들이 모이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꼭 내신만 뭐 1.2, 1.3은 되고 1.5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그 종합전형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서울대학의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일단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커야 돼요. 자기 스스로 뭔가 스스로 탐구하려고 하는 탐구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냐면 굉장히 학문적인 아이들, 평생 공부하면서 살 아이들, 교수를 직업으로 꿈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적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학생부에서 뽑아낼 것이냐, 추출할 것이냐. 서울대학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독서 활동입니다. 네. 얼마나 심화적인 독서 활동을 많이 했는가, 꾸준히 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학교가 종합전형 중에 서울대학이 가장 그 독서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40% 들어갑니다. 네. 교과가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높겠죠. 작년 기준으로 1.25 이내에 드는 학생이 인문은 50%, 자연 같은 경우는 60%, 그리고 의치예 같은 경우에는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아주 훌륭한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고요. 자사고 아이들은 이쪽으로 몰립니다. 활동 우수형.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으로 일단 1단계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면접을 보죠. 여기는 이제 2019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5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까 면접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까 여기는 인문이 한 50%라고 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로 낮아집니다. 1.25 이내에 드는 아이들 합격자 평균이.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서 45%, 그리고 의치예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자서고 아이들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기 전형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연세대학은 어떠한 수시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안 봅니다. 논술 100%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 1, 2 전형을 이제 학교 재적 인원, 고3 재적 인원의 4%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학년이 400명이면 16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학교 추천 1로 다 추천해도 됩니다. 나눠 추천해도 되고요. 8명, 8명 추천해도 되고요. 여기 16명 추천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열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따지면 지역 인재 전형의 2명 그리고 그 후순위 만약에 고대 학추를 준다면 전교 18등까지 고대를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직윤을 쓴 아이들이 고대 학추도 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고대는 다 있습니다. 연대와 달리 연대는 하나도 없는데 고대는 모든 교과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자가 1.2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저도 세계 영역 등급합 6입니다. 이 자료에 집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접형 쓰는 친구들이 학교 추천을 원했습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요걸 선호하고요. 이 자사고 아이들은 너무 내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학교 추천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 서류 100으로 이제 1단계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이제 선발하는데 여기도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얘는 세계 5입니다. 네. 인문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 기준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학교 추천 2와 전형 방식은 동일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더 높습니다. 4개 6입니다. 인문 기준으로. 이거는 4개 6이라는 얘기는 2개 1에 2개 2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보다도 수능 최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전형은 일단 수능 최저가 통과되면 무조건 써라.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통과되면 무조건 써라. 수능 최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이게 1.2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1.59 등급에서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은 좀 다운됩니다. 2.57 정도? 네, 이 정도에서 합격 평균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성안을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여기는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 100입니다. 학생들 와서 볼 필요 없답니다. 그냥 학생부 서류, 자기소개서 그런 것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인데요. 올해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자기주도형이라고 했던 것이 종합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학과 중심으로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2019학년도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게 올해는 이제 학업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학부 모집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에 이제 성균인재라고 했던 것이 이제 계열 모집. 이 계열이 여러분들 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열이 학부, 인문학부 뭐 이런 식으로 학부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과학 인재 전형이 이제 학과 모집으로 올해 이제 통폐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종합 전형에서의 어떠한 전공 적합성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 뭐 꼭 어떤 특정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좀 전공 적합성을 넓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하위권 대학으로 갔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공 적합성은 학과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전공 적합성의 의미는 좀 퇴색됩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의 한문교육과라든지 불문과, 동문과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수했거나 또 열심히 어떠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의 안내지를 보시면 서강대학교가 가장 발빠르게 융합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 그리고 자연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도를 뽑겠다라는 게 서강대학교의 취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취지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 입시의 주체가 학생이 아닙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이 원하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자꾸 내가 융합적이다라고 되뇌이셔야 됩니다. 나는 융합적이다. 나는 융합적이다. 대학이 융합적인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에 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비교과 활동이든 내가 이 활동을 했던 것이 어떠한 융합적인 기반 하에서 내가
진행했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강대학교는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릅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 논술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대학의 논술은요, 최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논술에 최저가 없습니다. 물론 종합 전형에는 서강대학교도 성균관대학교도 최저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한양대학교는 교과, 학종, 논술 다 최저가 없습니다. 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화여대라든지 중앙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유리한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추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일 날 최종 이제 확정판이 나오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대 같은 경우에도 2019학년도 기준으로는 5명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의 좀 특이할 점은요. 이대는 학종에 최저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 최저가 없는데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요 미래인재 전형에 최저가 있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저가 있다 없다라는 걸 통해서 경쟁률도 달라지고요. 또 학생들이 쓸 수 있다 없다라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 10개의 대학 안에 어떤 대학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외대와 서울시립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없고요. 논술에 한국 외대는 최저가 있고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논술엔 최저가 없고 교과 전형에만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될 게 자기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9월달에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잡으셔야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수시에서 그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어떤 기준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수능 응시자 대비입니다. 이제 실제 수능을 보겠다라고 했다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지 않거든요. 미응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한 53만 명 정도 수능 응시를 한다고 보고 그 중에 한 0.6%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에 한 1,8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한 2명 정도로 합격하면 그 학교가 기본적인 합격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 2명. 이게 바로 딱 지역균형 선발의 인원이죠. 2명. 그 다음에 연대고대는 합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모집 인원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11,0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11,000명. 이 문제는 다 합친 인원이고요. 그러면 2%가 되는 거고요. 학교당 6명, 누적 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6등 안에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를 가야지 1,800분의 1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 학교가 이제 이 정도 못 간다 그러면은 평균보다 못 가는 학교고요. 이것보다 많이 가면 평균보다 많이 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수준이. 그 다음에 이제 서강, 성균, 한양까지 합치면은 19,454명, 한 2만 명 됐는데 이게 3.7%고 한 11명 되고요. 그 다음에 탑 11개 대학으로 한다면은 38,000. 요 숫자를 제가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38,000등, 38,000명. 이 정도 안에 들면은 한 21명 학교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 한 5만 명, 넓게 봐서 이게 한 9.3%, 28명 이렇게 됩니다. 네, 전국 4년제 대학은 다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잘 성적표를 안 보여드리니까. 네,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잘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이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데 자기 위치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학생들은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시면요, 성적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적표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셀프로 가능합니다. 셀프로 가능하고 셀프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여러분들이 정시 합격 가능권을 안내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평을 봤더니 내가 이 정도 정시에 갈 수 있어 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 내가 9월 달에, 물론 9월 초에 9월 모의평가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수시 어디 쓸 것인지 결정하지만 9월 초에 모의고사 본 다음에 거의 임박해서 수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주 뭐 넓게 본다고 해도 7월 모의고사까지, 예, 4번이죠. 3월, 4월, 6월, 7월 4번 정도의 이제 전국 연합 학평 내지는 모의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대학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나누셔야 되겠죠. 성적표입니다. 이게 고2 2018 제가 가장 최신 자료로 지금 준비했는데요. 작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니까 여러분들이 3월 아직 성적표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가장 최근 성적표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신기하게 보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겁니다. 여길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오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알파벳으로 그 정답률이라고 하는 것이 A, B, C, D, E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많이 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A가 그 정답률이 80% 이상 되는 문제입니다. B가 60%, C가 40% 이상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성적표를 혹시 부모님이 받아보셨다면 우리 아이가 A나 B나 C로 적혀 있는 것이 틀렸다면 그것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A는 80% 이상이 맞는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면 나는 도저히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남들이 맞추는 문제부터 일단 맞고 들어가야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11월 달 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하시죠? 알아요. 나 그때까지는 공부 안 했어. 나는 이제 새로워졌어. 라고 여러분들은 늘 본인 스스로 담임선생님, 부모님께 이야기하죠.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곧 다음 주나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자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A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B 문제를 틀렸는지, C 문제를 틀렸는지. 신기하게도 나는 A, B, C는 틀렸는데 이 문제를 맞췄다. 아무도 맞히지 않는 문제를 맞췄다. 나는 뭔가 찍은 거겠죠. 예. 네. 여길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웃음 속에 핵심은 있죠. A, B, C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중학교 시절에 어떠한 절대 점수에 의존해 계십니다. 저번 시험에서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는데 이번에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입시를 정말 모르시는 하수입니다. 예. 절대 점수로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입시는 상대 점수입니다. 상대 점수 중에 중요한 게 표준 점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요 전국 100분입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뒷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성적표의 뒷장을 보면 표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 낮아지면 표점이 올라갑니다. 어려우면, 시험이 어려운데 내가 좀 잘 봤어요. 표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번엔 국어가 굉장히 불순이었잖아요. 그렇죠? 표점이 굉장히 높아서 국어를 잘 본 아이들이 입시에서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죠. 물론 표점을 이용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이 이용하는 대학이 있지만 표점은 상위권 대학이 주로 이용합니다. 예. 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점수에서 그 모집단의 평균 점수를 빼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질수록 표점이 올라가고 평균이 올라갈수록 죄송합니다. 2층을 제가 못 봤습니다. 예. 표점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고요. 네. 평균이 올라가면 표점이 내려갑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국어를 3월 시험과 4월 시험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는데 표점이 올라갔다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을 잘 본 겁니다.
선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표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전국 100분입니다. 요거를 굳이 좀 더 풀어 설명한다면 이거는 하위 누적 100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보다 성적이 내 밑에 있는 친구들보다 얼마나 더 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학부모님이 보실 때 요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국어인데요. 국어가 전국 100분위가 83.06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 밑에 8,306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00에 가까울수록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거 등급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등급은 나중에 최저나 맞출 때 보는 거고 지금은 내 가늠자를 놓고 볼 땐 100분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83.06, 93.4, 56.06, 91.36 이 친구는 지금 뭐가 제일 약하다? 예, 사회문화의 점수가 지금 가장 잘 안 나왔네요. 그러면서 제일 강점이 있는 게 일단은 수학이다. 내 밑에 10,000명 기준으로 몇 명 있는 겁니까? 9,340명이 있는 겁니다. 와우. 네. 이게 하위 누적 100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세 번째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국어 수학 조합으로 나의 하위 누적 100분위, 국어 사회 조합, 국수사 조합, 내가 어떤 걸 조합했을 때 가장 나에게 유리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럼 보세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조합이 제일 유리하죠? 국어와 수학을 조합했을 때 10,000명 기준으로 내 아래 9,175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위 누적 10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요 값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상위 누적 100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꼭대기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몇 프로죠? 8.25죠. 그럼 난 뭡니까? 10,000명 중에 몇 등인 겁니까? 825등인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100에서요. 요 100분 있죠? 요 하위 누적 100분을 뺍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상위 누적 100분이 나오죠? 그 상위 누적 100분위를 응시자 수에 곱해요. 예? 그 곱한 값입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25,619명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거. 혹시 불태워버리셨나요? 아니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부모님 주무실 때 꺼내셔서 스탠드 키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자, 국수를 한번 해볼까? 제일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225,619 상위 600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8.25, 0.0825 곱하면 18,614가 나옵니다. 18,614. 자, 대학이 보통 정원이 뭐 평균 한 3,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문 절반, 자연 절반이라고 합시다. 그럼 1,500명 대충 잡고 요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 18,614를 1,500으로 나누면 내가 위에서부터 몇 번째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12점 얼마 나와요. 그쵸? 그 정도로 대충의 나의 어떠한 가늠자가 셀프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한 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11월 달은 여러분들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3월 달, 4월 달 저 100분위를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예. 온라인에 하시든지 귀찮으시면. 그래서 나의 성적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내가 볼 것인지 아니면 가장 안 좋게 나온 것을 볼 것인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가장 100분위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가능권을 잡은 다음에 그것보다 이상인 대학으로 수시원서를 쓰시면 되고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내 성적 중에 제일 잘 나왔던 100분위를 가지고 선생님과 수시원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부모님과도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작업을 꼭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전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과백으로 이제 뽑는 걸 보시면 이런 자료들은 대학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좀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
하나만 샘플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최저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과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최종 합격자 어디 성적이 더 높을까요? 최저가 없는 경우가 높겠죠. 왜냐하면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일단 합격자 선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친구는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능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쓰되, 그렇게 되면 그 수능 이외의 다른 전형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보실까요? 한양대학교가 인문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1.2입니다. 근데 대학이 충원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입시를 안 해보셨으면 이런 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 231%라는 얘기 뭐냐면 쉽게 이런 겁니다. 합격자, 즉 이 대학의 어떤 학과, 국문과가 10명을 모집합니다. 10명을 모집하는데 충원률이 100%란 얘기는 10명 말고 그 뒤에 후순위 10명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100%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줄 세우게 해가지고 10명까지가 아니라 20명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200%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뒤로 10이 더 합격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의 특징은 상당히 충원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중복 합격이 됩니다. 추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서 선생님 교과 전형을 쓰고 싶어도 교과 전형은 물 건너갔습니다. 혹시라도 수능 최저가 된다면 조금 내신이 여기 나와 있는 평균보다는 좀 모자라더라도 6장의 카드니까 올 내가 종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골고루 분배해서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의 경쟁력이 있다면 뭐 한두 개 정도는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그만큼 내신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뒤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추천 1전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이한 점이 2020학년도에 면접을 폐지했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2점대 초반, 명지대학교 뭐 2점대 후반 뭐 이런 정도까지 등급이 보입니다. 일단 서울 상위권 뭐 교대 포함해가지고요. 주요 대학은 1에서 2등급 컷에서 교과 전형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이제 최저까지 다 보니까 2에서 3등급까지도 이제 좀 넓게 좀 볼 수 있고요. 지방 국공립대학교, 특히 이제 거점 대학교, 뭐 경북대학교라든지 뭐 부산대학이라든지 전남, 전북, 뭐 충남 이런 대학들은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능 최저가요, 거기에 못 실을걸요? EBS 자료집에 못 실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입학관리처에. 네. 당신들은 수능 최저를 다 알고 있는지. 그만큼 그 거점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에 따라서는 낮은 과는 굉장히 점수 차이가 좀 큰 폭으로 벗어나니까 내가 교과 전형으로 꼭 가야 되겠다. 근데 거점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나 수능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거점 대학교를 좀 잘 유심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신다면 일단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 걔네들이 여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할 테니까 걔네들이 6개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 미등록 충원. 그래서 충원율이 뭐 200%, 300% 나올 수 있는 게 많다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강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능의 강점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쓰고 싶은데 수능의 강점이 있다. 뭐가 있는 걸 찾아라? 수능 최저가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해. 최저는 안 되지만 난 말로 뒤집을 수 있어. 나는 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학과별 최종 합격선을 꼼꼼히 확인하라. 저는 지금 대학의 최종 평균을 말씀드렸죠.
대학의 충원율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아이는 대학의 어떤 특정 과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 과마다의 최종 합격률, 충원율 같은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시란 얘기입니다. 언제 보시는 거죠? 언제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군요. 네, 5월 초에 10개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대학 한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 찾아봐요? 네, 힘들죠? 네, 우리 친구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생명과학을 수업합니다. 1학년 통합과학이랑 고3 생명과학 2를 수업합니다. 2 선택자 많지 않죠? 학교에 이제 서울대학교 2를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 아니면은 2 거의 수능에 선택하지 않는 게 대세인데요. 수업은 받아야 되고 내신도 시험 봐야 되니까 아이들 고민이 많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일부 학생들은 수업 현장에 가면 수학책만 본다거나 다른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에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자연계를 놓고 본다면 2 과목은요 논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논술에 교과 중심 논술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얘기하죠. 우리 논술에는 2 안 나와. 그런데 2를 아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과 2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 글을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논술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또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막 수업 얘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자기 공부한다는 게 될까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이라도 좀 들으시면 대부분 2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까지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2학년 때 과학 내신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 전형이 내 전형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더라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술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보고 오는 사진입니다. 구름 인파. 어제 우리 문수 운동장에서 경기 있는데 거기도 차가 굉장히 많았다고 오늘 택시기사분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 갈 때는 즐겁게 가는데 여기는 표정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술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논술 전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뭐 50대 60대 1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추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학년 때 담임했던 친구인데 여학생인데 그 친구가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을 봤어요. 한양대학교는 수학만 봅니다. 자연계. 근데 예비 1번이라는 겁니다. 예비 1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1번이니까 잘 안 빠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불합격했습니다. 논술은요 붙으면 무조건 등록합니다. 그만큼 그런 어떤 특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쟁률이 대단히 높지만 명목상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를 고려한?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은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요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능 후에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묻지마 지원을 합니다. 수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내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가 대학 가서 논술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경쟁률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수능 경쟁력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로 지원한다면 논술도 이 많은 인원을 다 제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허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자료는 아마 자료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도 많이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이걸로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서울에 22개 대학이 있고요. 인천, 경기에 있고요. 기타 지역 거점 대학으로는 뭐 경북대, 부산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울산대는 이제 의대에서 논술을 실시합니다. 에리카는 이제 한양대학교 캠퍼스인데요. 부성형 에리카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용인에 있고요. 여기 지역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설명을 드립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 싶어요. 일단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할까 보다는 내가 어떤 유형의 글쓰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가령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인문사회에 영어 지문을 씁니다. 내가 아무래도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통계 도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아예 그냥 수련술이라고 제시한 대학들 그 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들도 논술 보는 친구들은 좀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글쓰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출문제의 글을 써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학 레벨에 따라서 높은 대학은 어렵고 낮은 대학은 쉽고 그거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논술 유형이 있습니다. 제발 그거를 찾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없이 그냥 논술 쓰겠다고 그냥 수능 최저 있고 없고만 보시고 달려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도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 과학 같이 보는 대학이 있고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써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죠. 우리 친구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일주일에 0.5일을 투자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0.5일. 주말 중에 이제 0.5일, 하루에 반나절 정도를 꾸준히 하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은 때 좀 집중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논술 준비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일정이 아직 확정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얘네들이 붙으면 무조건 가겠다는 애들입니다. 보험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시율도 낮습니다. 대부분 응시합니다. 하지만 이 수능 뒤에 보는 경우는 물론 가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일부 보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어떤 결과에 따라 결시율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수능 시험 본 이후에 내가 가채점을 해봤더니 내가 최저는 못 맞출 것 같아. 그럼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채점을 했는데 간당간당해? 그럼 오겠죠. 근데 실제 성적표 나왔는데 수능체제를 못 맞췄어. 그럼 걔네들도 탈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되게 좀 재미난 건데 보통 얘네들이 대학들이 인문계와 자연계가 같은 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날을 달리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학교는 자연공학 계열이 오전에 시험 보는데 연세대학은 오후에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성균관대학 갔다가 빨리 퀵하고 연대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하셔야 내 수시 원서 한 장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전에 두 대학이 같은 시험을 보는데 지원하게 되면 두 대학 중에 하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시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고3 때 입시 지도할 때 이거 날짜 잘 확인하라고 아이한테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아이가 같은 시간에 두 대학 써서 한 대학밖에 못 갔습니다. 자, 논술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시면 아직 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19학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학이 이렇게 모의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모의 논술. 근데 모의 논술 세 가지 타입이에요. 우리 대학에 와서 보세요 라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의 자료를 배포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한번 날 잡아서 올라가서 보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학부모님 이제 열이 있는 학부모님은 직접 그 대학 가가지고 이제 모의 논술 보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응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이제 배포된 자료로 시험 응시하시고 다시 그 학교로 보내면 채점 첨삭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대학 모의 논술 어떻게 출제했고 뭐 채점 기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동영상 자료도 많으니까요. 대학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5월 초에 결정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논술 가이드북, 모의 논술,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꼭 활용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추가 합격자는 가장 적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수능, 논술 이 두 가지의 경쟁력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전형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 뭐 건대 같은 경우는 100% 논술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무력화됩니다. 거의 논술 실력과 수능 최저 이것만 조건을 맞추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제가 0.5일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준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하시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모의 논술 반드시 적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대학이 어딘지를 좀 추리시는 과정을 겪어주셔야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2019학년도 논술 출제 방향, 근거, 해답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인데요. 이 내용이 방대하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부를 돋보기로 본다. 네. 제가 이번 설명회 때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다, 금수 전형이다 이런 말이 많다 보니 이제 대학 측에서 한번 좀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건대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러한 대학들이 이 기간 동안에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표준화. 제가 이 자료는 오히려 어쩌면 지금 고3보다는 고2, 고1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오셨으면 정말 좀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료인데 고2, 고1 학부모님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혹시 동생들이 있다면 더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당장 3학년 1학기 때 준비한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학년이라면 1학년이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항목이 평가 요소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공동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좀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로 삼습니다 라고 하지만 거의 이 네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됩니다. 네 가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수학 역량입니다. 이것이 학업 성취도가 있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돋보이게 할 것이냐, 다른 학교에 나랑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보다 나를 어떻게 더 부각시킬 것이냐, 학생부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지원 전공과 나는 얼마나 그 전공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전공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성취도 이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가면서 학교가 지정한 과목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택권이 넓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측에서 고민이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교의 고민, 우리 학교 현장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기본적인 공통 과목, 기초 소양 과목을 이수했으면 나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어떻게 내가 이수할 것이냐, 또 우리 학교에 없다면 또 다른 학교와 거점 학교에 가서 또 듣는 어떠한 그러한 노력까지도 대학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을 보겠다. 과정 중심의 평가로의 어떠한 변화, 이 흐름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2학년, 1학년들은 그래야 종합전형에 훨씬 더 융합형 인재다라는 어떠한 뉘앙스로 여러분의 학생부를 디자인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인성 많이 알고 계시죠? 네. 협업 능력, 협력.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나 개인의 어떠한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팀을 이뤄서 주제 탐구 활동 또는 뭐 프로젝트 학습, 뭐 PBL, 문제 해결 학습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 안에서 아니면 어떠한 수행평가에서 했던 것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행동 발달 종합 의견이라든지 또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녹아져 있어야 결국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교과 성적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내상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내가 장려상을 받았던 것이 2학년 때 같은 대회 우수상으로 3학년 때 뭐 최우수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시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가 아닙니다. 대학이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대학이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학업 성취도는 정량평가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정량평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화면에서 정성평가가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성취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떠먹여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스스로 학습했던 어떠한 경험들이 있는가 그런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 친구들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논술을 써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탐구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스스로 어떠한 탐구 과제를 설정하여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구 능력입니다. 학업 역량이 누가 우수한가? 두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이 두 친구가 썼다면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만 합격을 해야 된다면 어떤 친구가 합격합니까? 위에 있는 친구겠죠? 그렇죠? 정량평가는 이 등급을 보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2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불합격이고 이 친구 합격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적표로 정성평가라는 종합전형에 지원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89점이 1등급이고 이 친구는 단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80점이다. 이거 꼼꼼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친구가 2등급이지만 이 친구와 큰 격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등급인데 이 친구 87점 맞을 때 100점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얘죠. 교과 세특이죠. 이 교과 세특으로 학업 역량, 탐구 의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이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 충실히 하시고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과제학습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학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과 세특에 학생 개개인별로 학업 역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적어줄 수 있을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수행평가를 아이들한테 제공할까? 이게 저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공부한 친구입니다. 가령 교실에서 제가 만나는 학생 중에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가 바로 이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뭔가 의사소통을 제안해 왔던 친구가 바로 밑에 있는 친구입니다. 종합전형을 쓸 친구는 반드시 교과 선생님과 그런 의사소통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되었건 대답이 되었건 수행평가의 어떠한 설명이 되었건 발표가 되었건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이 그 학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답이 나왔죠?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무실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마다 전화가 왔나? 낯서네?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진 않나요? 예.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 예. 선생님 저 이름 아시죠? 글쎄다. 예.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선생님에게 이름표라도 붙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자, 이 친구의 발전 가능성 물론 좀 극적인 내용을 제가 좀 뽑아왔긴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려상만 받았지만 이 친구는 뭐 장려 받았고 우수 받았고 최우수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가능성에서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요. 이것도 이제 과거입니다. 요즘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자세한 에피소드를 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밑줄로 쳐서 학부모님께 보여드립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기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학업 역량을 설명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자기소개서 1번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주도성의 핵심은 학습 동기와 의지입니다. 누구의? 본인의. 누가 할애서 대회 나갔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궁금해서 왜 이런 거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본인 스스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서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혼자든지 뭐 팀을 구성했다면 또 협업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팀워크를 맞춰서 했다든지 어쨌든 혼자 했다든지 어쨌든 자기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했을 테니까 그만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네, 그런 노력들. 공부만 했던 친구들, 교과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그런 시간이 아깝잖아요. 못 썼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그만한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죠. 탐구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입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독서 활동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독서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종합 쓸 수 없어요. 예. 독서 활동으로 서울대뿐 아니라 독서 활동으로 학생의 어떠한 학업 의지라든지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생각도 많을 것이고 글쓰기도 잘할 것이고 말하기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저학년일수록 독서의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을 테니까 독서 활동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전공적 합성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전공적 합성은 넓게 봅니다. 네. 하지만 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정도 대학 이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건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의학과 오는 학생 중에 생명과학 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얘기 뭡니까?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따져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선택 과목이 더 학생에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면 될수록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대학이 유심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택자 수가 적어서요. 제가 물리를 좋아하지만 선택 못했어요. 대학 그거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량평가라면 등급만 보지만 대학은 그 학교에 그 과목이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볼 거고요.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전공적 합성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리2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물리를 좋아해서 선택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리2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떤 비교과 활동에서든 물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다는 걸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2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할 어떠한 전공 계열과 맥을 같이 한다면 본인이 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을 쓴다면. 물론 지금 이미 고3들은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2학년 1학년들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험, 활동, 요 단어만 나오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뭘 생각하냐면 동아리, 비교과, 창체, 자동봉진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모든 활동이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 모든 것들을 수업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학교도 노력하고 있고요. 학생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수행평가에서 본인이 어떤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했는가, 그런 것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글자 수도 넘칩니다. 적는데 너무 힘듭니다. 소스를 주셔야죠. 선생님들이 적을 수 있는. 자, 수업입니다. 제가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울산에 내려와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업 안으로 끌고 와라. 여러분들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수업 안에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단 말이죠. 발표,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학교는 자꾸 제공해야 되고 학생들은 그 수업에 자꾸 뒷걸음질 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수업에 참여하려고 다가서셔야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닙니다. 자, 여길 좀 보시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 친구 종합전형으로 호텔리어를 희망하며 호텔 관광학과를 썼겠죠. 자, 영장문의 호텔리어가 되고자 계속적으로 영어 선생님도 이 친구가 이 꿈이라는 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뭔지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선생님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과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영어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친구가 영장문에서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썼다고 했고요. 이런 주제도 호텔리어라는 직업의 특징과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세부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다고 썼습니다. 대학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영어 선생님조차도 이 친구가 이런 쪽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과 활동에 이 친구의 다양한 경험을 녹여냈구나라고 판단하겠죠. 밑에도 보시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에서도 평소 호텔 경영 및 산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으로 인문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 언제 한 겁니까? 수업 때 한 겁니다. 수업이 뭡니까? 평가도 다 수업입니다. 수업 때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손탁 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적 호텔인가? 주제로 탐구 발휘했고 열의를 보였다라고 썼습니다. 느낌은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 아이 생기부가 작성됐으면 좋으시겠죠? 3학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수업 시간에 배운 글쓰기의 원리와 자 쭉 읽어보시면은 자 인터넷과 호텔 매니저가 되는 길 등의 관련 서적을 통해 내용, 자 이런 친구를 안 뽑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친구가 전공적 합성, 이런 친구만큼의 전공적 합성을 갖춘 친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리사와 식품연구원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부모님 보실 때도 뭐 UCC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수행평가에서. 그때도 주제를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어 UCC로 영어에 어떻게 나의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까. 네. 물론 선생님들도 이제 수행평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소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와 적성을 그러한 수행평가에 껴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주제를 잡으실 때도. 일본어도 제2외국어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냐. 네,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 수행평가 일본 문화 보고서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해 조사해서 우리나라 일본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길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쟤는 몇 줄인데 저는 왜 이렇게 글이 짧은가요? 그것 가지고 학생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그 내용이 내가 쓰려고 하는 그 학과 또는 그 대학의 인재상에 어떤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리사 식품연구원 화학2 자유탐구 활동으로 차가운 음식의 보존에 대한 원리에 대해 조사하고 냉동과 냉장의 차이, 동결 건조의 개념 등에 대해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생명과학2 개별 탐구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이 탐구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도 있으면서 어떠한 교내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까지도 더 첨가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양적으로 많은 걸 읽기보다는 좀 질적으로 책을 좀 접근해서 찾아서 고3은 지금 시간도 좀 부족하니까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 전공 지식을 심화시키는 독서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제가 좀 풀었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읽은 독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책을 읽는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말 호기심이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뭐 바쁘니까 한 2권 정도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내용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떤 S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연구원 대학은 4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지만 요 대학은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우리 대학은 이렇게 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이제 그 지원자의 생기부 합격한 학생입니다. 건축공학과 최초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에서 교과학적 학습 발달 사항은 전 과목 평균이 2.2 정도 되고 수학과 과학은 뭐 비슷하지만 조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했겠죠. 일정한 상승 하락세는 특정할 수 없다. 뭐 하락했다거나 상승했다면 뭐 발전 가능성에서 좀 더 점수를 줬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특이하게도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내리막길을 가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업적 열의가 높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하나하나 좀 따져봤겠죠. 수학 내신이랑 과학 내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겠고요. 잠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비교과 활동들을 다 참고했을 겁니다. 건축 디자인, 뭐 외관이라든지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글을 적었다라는 거고요.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험들 3년간 꾸준히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친구 3학년 1학기까지 동아리 활동에 그 동아리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하고 3학년 때 괜히 발 빼지 마시고 내가 그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종합전형을 쓰겠다면 3학년 1학기 때도 그 동아리 지속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을 보면서 자신이 배운 건축공학을 떠올리고 연구해보는 등 실생활에 적용해보려는 실천의식이 있었다. 이게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죠. 행동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학생부에 있는 기록 중에 잠재 역량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옮겨 적어놓은 겁니다. 사회 역량을 보시면 이게 사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성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3년 동안 학습지도 봉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학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라고 안 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누적 시간이 아니라 많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1학년, 2학년 때보다 시간이 줄 수밖에 없죠. 시간보다는 꾸준한 것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스포츠 과학과도 있습니다. 예체능도 있습니다. 종합전형. 우리 친구들이 예체능은 종합전형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체능도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보시면 이 친구는 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냐면 학업 역량에서 발전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운동 시작하면서 공부에 좀 소홀히 했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이제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잠재 역량에서 축구 선수, 경찰, 체육교사로 진로 희망을 변경했다. 진로 희망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보셔. 제가 진로 희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똑같지 않는데 괜찮나요? 혹시 뭐 피해 보진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꿈이 많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꿈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변경됐다면 그 변경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생기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설명되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운 꿈을 갖게 됐고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시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점 요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체육회 부장으로서 교내 축구리그, 농구리그 주관하였으며 체육대회 진행했다. 부상 재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과학, 의학,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뭐 자기소개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봉사활동 관련된 자신의 어떤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대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르죠. 네. 또 다른 역량으로 이제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 글은 다르지만 내용은 아까 공동 연구했던 그 4가지 항목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가 있지만 그 EBS 홈페이지에 뭐 입시 활용란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입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EBS도 있고 또 우리 울산교육청에도 진학지도센터가 있다라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좀 최대한 잘 이용하시고 이게 전체 설명회도 물론 전체적인 틀을 잡고 어떠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아이 개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입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울산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뭐 생각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복잡하겠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도 있듯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다. 점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이제 고3이 되었으면 이제는 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3 담임하면서 3월 달에 아이들하고 입시 상담하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질문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51%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게 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되겠죠. 그것을 이루는데 공부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최선이라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